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한 회원님이 오늘 이제 상담을 해주셨어요. 네. 상담을 해주신 게 본인이 목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었다. 네.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어떻게 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아픈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른쪽으로는 운전할 때 오른쪽이 좀 아프고 그다음 컴퓨터 작업하면 왼쪽이 아프고 이게 양쪽 다 조금씩 아프거든요. 그래. 결국 조금씩 디스크 증상이 조금씩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럼 저는 옛날에 허리를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아예 나간 적이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3번하고 5번이었나 가지고 터져가지고. 터졌어요. 네, 터져가지고 디스크 증상이 초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인데 양말도 못 신고 운동화도 못 신고 이래서 다. 군대 안에 있을 때? 네, 군대 안에 있을 때요. 진단은 어떻게 받았어요? 진단 그 안에서 거의 병원 가지도 못했어요. MRI를 찍은 건 아니고? 네,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두세 달 뒤에 갔어요. 지나서 찍어봤더니 터져 있었다 그런 네. 개념이구나. 네. 안에서는 제대로 치료 못했네. 네, 치료 못하니까 그게 계속 악화된 거죠. 그래서 나와서부터 허리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피했는데 사실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허리가 뼈가 이렇게 있고 안에 연골이 있고 신경이 있는데 그 겉에를 잡아주는 게 근육들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근육들을 좀 더 다뤄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걸 잡아줘야지 내가 안 흔들리고 그렇지. 척추를 더 잡아주는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허리도 약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헬스장에서 아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처음에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처음엔 아픈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자세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를 계속 오래 유지를 하니까 당연히 척추에 무리가 간 거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잡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아주 원활하게 운동 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경험이 맞는 말인 게 이제 병원에서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사람이 네. 되게 많죠. 네, 근데 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다 아픈 게 아니고 디스크가 튀어나왔어도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죠. 네. 네. 전문 용어 나오시군요. 광배근이나 그렇죠, 그렇죠. 광배근이나 척추 기립근, 한글로 뭐라 그래요? 복사근, 네. 복직근 뭐 이런 데가 네.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은 코어 근육들. 그렇죠. 그런 게 강한 사람은 똑같이 디스크 튀어나와 있어도 네. 안 아프고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아예 럽쳐 빠져서 디스크가 흘러내린 사람도 있는데 네. 그 사람도 이제 그때 아프긴 했는데 네. 근육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잡아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근육이 아프니까 자꾸 들쓰고 피하고 나중에 이제 복대 같은 거 차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더 약해지는 거예요. 더 약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허리 펌프 해가지고 꽉 잡아주는 거 안 쓰고서는 아예 걷지를 못하시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경추도 마찬가지고 척추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건물로 비유하면은 기둥이 있으면은 겉에 있는 콘크리트가 근육이고 안에 있는 철근이 이제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점점 기둥이 약해지는데 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손실이 오고 근육이 빠져 나가는데 아프니까 그냥 단순하게 거기다가 뭐 임시방편으로 제대로 보강공사를 하진 않는 거예요. 뭐 보호대라든지 이런 거 차각주 기립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속 그런 거에만 의존해서 쓰질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태야 되잖아요. 더 가동 범위도 좁아지고 그렇죠. 뼈라든지 관절에 대해서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 정도만 숙여도 아프고 계속 그러니까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사실은 병원 가서 통증 치료 받고 나서도 선생님도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좀 통증 치료만 잡히면 뼈랑 연골 자체는 강화가 안 되니까 그 주변 근육을 튼튼히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상담 드렸을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EMS 트레이닝 이거 자체는 저주파가 일단은 모토로 돼 있고 그렇죠. 저주파가 또 이로운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이제 재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그렇죠. 회복에도 많이 쓰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내가 자가수축을 해서 기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뼈랑 연골을 최대한 부담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EMS2는 있고만 있어 근수축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동 범위가 오히려 적으신 분들은 운동하시기 훨씬 수월할 수가 있죠. 중량을 치지 않아도 수트가 운동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홀랐다. 굳이 뭐 덤벨이나 바벨이라든지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재활 운동을 할 때 내가 그만큼의 힘을 쓰지 않아도 이제 장비가 그만큼 보완을 해주는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네네, 그분은 이제 간호사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면 다 디스크 얘기를 해요. 근데 MRI 찍어보면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근데 그분은 이제 만져보니까 디스크의 증상이라기보다는 물론 디스크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근육에 의해서 눌리면서 이 목 쪽에 있는 근육에서 눌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사각근 뒤쪽에 있는 이 근육을 풀어주면 좋아지실 거다.
그다음 그 위에 이제 이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중사각근이니까 중사각근을 풀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도 이제 의료인이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 근육을 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어디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통증 치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네. 그분은 아마 가서 주사 맞으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의료 공간이 아니니까 네, 그죠. 주사를 놓을 수는 있지만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근육이 아픈지만 네. 이제 이 카메라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고 이런 그 이제 간호사 분도 컴퓨터가 메인 작업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환자 볼 때도 팔을 쓰지만 컴퓨터 쓸 때가 진짜 팔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거 네.